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2018 산마열혈TV 다산 정약용 경서일보 1번 36페이지 3번의 저작 배경 보겠습니다. 산마열혈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다산은 조선왕조가 개창되고 400년이 지나 그가 살고 있던 당시까지도 조선왕조 이전에 인습적으로 자행되던 수탈체제가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통철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경서일보 서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7페이지 조종의 법이란 것은 대부분 창업의 시초에 맞는 것인데 그때에는 천명을 아직 환하게 알 수가 없었고 임신도 아직 미처 온전히 안정되지 않았으며 큰 공을 세운 장수나 재상 중에는 거칠고 억센 무부가 많았고 백관이나 사설개혁되는 변덕스러운 손이 많았다. 중략 그런 까닭에 성스러운 임금과 현명한 신하가 비밀스럽게 국사를 계획할 적에 좌우로 돌아가야 하며 앞뒤에 구하되어 끝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중략 그러므로 무릇 창업의 시초에는 법을 개혁하지 못하고 말세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 이를 떳떳한 법으로 삼으니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공통되는 근심거리이다. 즉 다산에 의하면 개국의 시초에는 국가체계를 개혁할 수 없어 전대의 폐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통치하는 것이 공통되는 폐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서문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대개가 고려의 것을 임준한 것으로서 세종 때 이르러 다소 손익을 가하였으나 한 번 임준하라 겪은 후로는 100가지 법도가 무너져 모든 것이 어수선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다산 당시의 현실은 터럭한 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 말 상태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논단하였다. 객관적으로 개국 초부터 과연 그 같은 인습적 통치체계가 계속 되어오고 있었는가? 가령 여기에는 괌을 수취할 때 자행되는 인습적 수탈체계의 전개를 인별하기로 한다. 방어를 이번에 고려말 조선초의 경우 좌정성 하륜 등이 제거해야 할 민폐 몇 가지를 상서하여 아뢰었다. 전조의 말기에 민폐가 다단하였는데 아조에 들어와 점차 개혁하였지만 아직도 민간에는 몇 가지 남은 배단이 있습니다. 중략 과물을 두고 말하자면 아직 있지 않은 때에 관리가 나와서 과일의 개수를 헤아려 나무 동치 표시해놓고는 입기를 기다려 따가는데 떨어진 것이 있으면 38페이지 억지로 우수차를 채우도록 핍박하여 괴롭히니 나무가지 번호는 고의로 그 나무를 손상시켜버리기 이릅니다. 중략 집터 이외에 산이나 들판에 있는 과일나무는 10분의 1 세를 매겨서 호주로 하여금 스스로 바치도록 할 것이요 개수를 헤아려 동시에 표시해놓고 번호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기 바랍니다. 중략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 태종실록 방가로 2번 15세기 후기 성종의 경우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 9대 임금이자 성종 참고로 성종의 경우는 신하와의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내전으로부터 제주에 감자와 유자를 내어서 승정원에 하사하고는 임금이 이에 전가하였다. 누가 일러 이 물산이 우리나라의 땅에는 맞지 않다고 하였는가? 내가 듣기로는 제주 사람으로서 감귤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수용이 그 결실의 유물을 막론하고 매우 괴로운 직명을 해대니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편히 살 수가 없어 오히려 나무를 베고 뿌리까지 잘라버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다. 다만 해독만 있고 이름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나무를 심는 자가 있으면 모두 복교시켜줄 것이오. 후한 상을 주기도 한다면 백성들이 기꺼이 심고 가꿀 것이다. 당의 기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방거로 3번 17세기의 경우 우리나라 산협지대의 땅들은 백성들에게 이로움이 극히 적어서 대개가 버려져 있다. 성읍이라든가 촌락들도 대개가 산기슭이 있으므로 이런 땅을 과원으로 만들 수가 있다. 여기에 만일 대추, 밤, 감, 배, 뽕나무, 당나무, 칠, 대나무 등을 토실에 맞추어 매 호마다 수십 수백만 주씩 심는다면 그 이익이 전답의 수익보다 못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역시 관리들이 닥치는 대로 침해하기 때문이다. 지금 혹 어느 고을에 밤나무밭이 있으면 농민들로 하여금 번을 서서 지키게 하고는 열리는 것보다 갑절이 증념하니 심지어 먼 곳에 가서 39페이지 사사로이 사다가 바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밤나무밭 미화하기를 마치 원수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남방에 인가에 유자나무가 있으면 관에서는 반드시 대장에 등록해 하고 직납을 해대니 자기 신역 이외에도 이 나무 지키고 열매 바쳐야 하는 노역까지 덧붙여 해야 되는 것이다. 비록 유자나무가 썩어버린 뒤에도 그 직납은 자손에게까지 전해 내려가고 해독은 이웃마을에까지 미친다. 그러므로 그 나무에 싹이 돋는 것을 보면 서로 경계하면서 뽑아버린다. 심지어 벌통에 이르기까지 등록을 시키니 산골 백성들이 양봉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말이나 매를 길러도 대장에 등록해 하니 세력 없는 자는 말도 매도 사육하기가 어렵다. 무엇 한 가지만 명목만 있으면 모두가 백성들에게 해독이 되는데 그 사이 어거지와 독촉, 이서들 간의 농간과 작배는 또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방그르사관 19세기 초의 경우 남쪽 해안의 7고을에는 모두 귤과 유자가 생산되었는데 거기 따른 여러 성에는 그 생산이 풍성하다. 그런데 수십 년 이래 날마다 쇠퇴하고 달마다 줄어들어 지금은 오직 귀족 집에나 혹 한 그루가 있고 섬 가운데 혹 수령이 직접 관리하는 너댓 그루가 있을 뿐이다. 그 까닭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년 중추가 되면 저조리 이서의 대장을 가지고 나서 그 나무에 개수를 세고 나무 동지에 표시를 해두고 갔다가 그것이 누렇게 익으면 비로소 와서 따가는데 혹 바람이 몇 개 떨어진 것이 있으면 곧 추궁하고 고충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값을 징수한다. 광주리째 가지고 가면서 돈 한 푼 주지 않는다. 저조를 대접하느라 닭을 사고 돼지를 잡게 되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웃이 떠들썩하게 모두 이 집을 나무라고 들어간 비용을 이 집에서 받아낸다. 이에 몰래 그 나무에 구멍을 뚫고 후추를 집어넣어 나무가 저절로 말라 죽으면 대장에서 빠지게 된다. 그루터기에서 오미 돋으면 잘라버리고 씨가 떨어져 싹이 나면 보이는 대로 뽑아버리니 이것이 귤과 유자가 없어지는 까닭이다. 근래에 듣기로 40페이지 제주 또한 이 폐단이 있다 하니 이같이 해서 그치지 않는다면 몇십 년 안에 가서 우리나라에 귤과 유자가 없어질 것이다. 몽민이 심서 참 쓰레기 같은 공무원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게 이게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령 수공업의 경우에 살피자면 다음과 같다. 방가로일관에 국초부터 17세기까지 경국대전에는 서울 안의 공장들에게도 역시 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17세기인즉 서울 안의 공장들은 모두 일정한 세가 없고 다만 관에서 일 시킬 경우에 생기는 대로 다른 대로 잡아다 일을 시키는데 그 대가로 주는 삭은 매우 적다. 더구나 외방의 경우는 세가 있고 업고를 막론하고 소문나는 대로 잡아다 억지로 일을 시킬 뿐이다. 관부가 이같이 하니 세가 양반들 또한 그 본을 받아 함부로 일을 시키고는 삭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장을 업으라는 자는 오히려 그 재능이 소문날까 두려워한다. 그 때문에 온갖 공장의 기회에 복도가 없어지고 엎질러져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습속으로 되고 말았으니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과 눈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거칠고 조잡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 방가로 이번에 19세기 초 우리나라 풍속에는 목수라든가 대장장이가 나무를 다듬고 쇠붙이 다루는 법을 좀 알고 있으면 관장이 불러다 사육을 시키고는 삭을 주지 않고 매질만 빈번하다. 그러므로 팔뚝을 잘라버리고 손가락을 쪼개버리면서 그 자손들에게 타일러 금지시키니 다시 공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농구라던가 직기, 배와 수레 등이 아직도 원시시대의 제도를 지키고 있으니 전야는 날로 황폐해지고 재용은 날로 줄어든다. 한번 수혜나 한재를 만나면 하늘을 원망할 뿐이요 백성은 근심으로 가득하고 나라는 가난해져도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여유당전서 기능인을 무시하는 게 오늘이나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네요. 41페이지 더구나 그 같은 인습적 수사직에는
어느 정도의 계량 정책을 통해서는 결코 개선되는 것이 아니었다. 가령 영조의 말씀에 나라가 비록 망하더라도 균형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왕자의 정대한 말이었다고 하여 다사는 영조의 위대한 결단에 따라 균형법이 단행된 일을 두고 격차라만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행의 결과는 반드시 개선된 길로 운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패정으로 운용되어 있는 현상은 다사는 목민심서의 첨정편에서 너무나 국진하게도 그려놓고 있었다. 결과적으로도 균형법 시행 이후로 군정의 문란은 더한층 확대되고 있었으며 결국 삼정의 문란이 19세기 농민항쟁의 기본 원인으로 귀착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리고 다사는 또 말하였다. 일찍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대체로 균형법을 시행하니요. 다만 고기잡이 통발이 절반 넘게 철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고기잡이가 그전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은 아마도 어세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임금의 혜택이 많아지게 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 그 세를 조금 가벼이 해줌으로써 어민들에게 나머지 이익이 생겨나게 한다면 일찍이 없어졌던 진주 조개가 다시 돌아와 아름다운 고사가 반드시 옛날에만 있었던 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습적, 주구적 수탈체계는 고려시대의 패정 이래 거의 고쳐진 것이 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가령 나라가 망하더라도 라고까지 각오하는 위대한 임금님의 결단 아래 단행된 균형법과 같은 계량 정책조차 병든 사회구조를 조금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다산의 느낀 현실이었다. 게다가 말세의 패정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가령 그가 현실적인 농민의 부담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것이라고 진단한 민고의 경우 그러한 사례였다. 42페이지. 지금 각 도의 군현마다 소위 민고라는 것이 있다. 민고라는 것은 향리들이 제멋대로 그 규례를 만들어 수령들이 제멋대로 그 법을 만들었으니 천지가 생긴 이래 이런 것이 있던가? 오늘날 조례랑 비슷하네요. 팔도에 모두 민고가 있지만 그 법식은 도마다 각기 다르고 골마다 모두 민고가 있지만 그 규례가 골마다 각기 다르다. 그 법의 득실은 고사하고 한 임금의 나라에는 마땅히 한 임금의 제도가 있어야 하였거늘 그 산란함이 이와 같으니 천지가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던가. 목민심서. 즉 다산에 의하면 인습을 더해온 현실 정치구조는 어느 것 하나 병들지 아니한 것이었고 또 조그마한 개선책 정도만으로는 어느 한 병동도 개선이 되지 않는 데다가 현실에서는 이서의 죽동으로 인하여 병동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으니 이는 국가체계의 근본적 대개혁, 대변통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었다. 실로 그것은 서문에 썼던 그대로 충신과 지사가 팔짱을 낀 채 방관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이것이 그가 경세의표를 저작하게 된 배경이었던 것이다. 정말 무능한 관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오늘날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